여러분, 그래프 하나를 250자가량 분석해서 쓸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사회계열 논술의 꽃인 그래프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갖고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분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3가지 요약 순서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해당 그래프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결 지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잠깐 여러분, 만약에 논술 문제에 내가 그래프 하나만을 띡 봤는데 이거를 250자에서 300자 가량으로 요약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지금 이제 띄워드리는 이 그래프를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설명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짠! 다 쓰셨나요? 이 그래프는 2019년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편입 기출에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완전히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나머지 제시문들과 관련을 지어서 1100자를 채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사실 그래프를 분석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x1과 2 구간에서 증가한다, 2에서 3에서 감소한다 라고 쓰신 분들은 당연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과 그리고 답안에 작성해야 할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선 그래프를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X축이 원인이고 Y축이 결과라는 점은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때문에 그래프를 요약할 때 X축에 따른 Y의 값이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X축과 Y축이 각각 갖고 있는 요인인데요. X축은 정부 규제 수준을 얘기를 하고 Y축은 순편익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순편익은 총 이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사실이긴 한데 다행히도 경희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 정도 확인을 하셨다면 이 요소들을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에 좀 더 편하셨을 거예요. 더불어 최대 정부 규제 수준이 X3이라고 하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부분인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X2 지점, 이 지점의 편익이 가장 크구나 라는 거는 누구나 눈이 있다면, 즉 시력 테스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역시 다른 제시문들과 비슷한 분량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순서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순서대로 글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좀 더 가독성도 높고, 그리고 얘가 글을 좀 쓸 줄 아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이 그래프 자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혹은 다른 그래프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X축에 기반한 Y의 원리, 혹은 조건, 혹은 이유 등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어느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감소하고 있고 어느 값이 가장 크고 어느 값이 가장 작고 등을 논술형 어휘를 사용해서 마음껏 진짜 있는 그대로 그래프를 묘사, 즉 설명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이 그래프가 담고 있는 의미, 즉 요지와 관련된 해석을 전 문장에 써 있었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리고 이게 다른 제시문들과 어떤 관계가 있어. 그리고 오늘 잡은 키워드를 뭐 보충해, 옹호해, 반대해, 비판해 등등등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그래프의 해석, 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프의 요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순서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다시 분석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그래프를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의 X축과 Y축의 인과관계를 그대로 사용해서 정부의 규제 수준에 따른 순편익의 변화를 설명한다 라고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후 두 번째로 그래프를 이제 묘사할 건데 가장 간단히 묘사하는 방법은 그냥 이 부분은 증가를 하는구나. 그리고 반대 부분, 이 부분은 감소를 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모든 제시문과 완벽히 연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러분, 이렇게 증가한다는 표현을 논술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거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대충 이거를 비례, 반비례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복잡한 설명을 제쳐두고 대체로 논술에서는 두 대상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더라. 이렇게 앞에 대상 두 개를 언급해 준 뒤 각각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이 좀 더 좋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편익과 비용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건데요. 두 구간에서의 편익과 비용의 관계가 어떻길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띌까를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수에 표현되어 있는 값은 절대 하나도 없다는 거. 이 말인즉슨 모든 값이 양수라는 것을 의미하고 즉 항상 편익이 무조건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순편익이 있더라. 언제 정부가 개입할 때 라는 거를 가장 큰 결론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편익과 비용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이 구간에서 편익이 증가하는 정도가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크구나 를 알 수 있고 이 옆구간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 즉 이거를 증가분이라고 하는데 이 증가분이 편익의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점점 순편익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말하면 자, 이 구간에서는 편익이 1 증가했다가 10 증가했다가 20씩 증가해. 근데 여기서는 비용이 1, 2, 3, 4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순편익이 큰 거고 이 구간에서는 비용이 1, 10, 막 100 이렇게 증가하는데 편익이 2, 3, 4 이렇게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순편익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제시문에서 제시한 모든 요소를 사용한 분석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그래프가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프의 요지는 최적 규제 수준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사회 형성에 이바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근거로 결과값이 늘 말하지만 항상 양수라는 거.
그리고 x2 지점의 순편익이 가장 크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어려운 설명인데 이 x2에서 3 구간의 순편익이 점점 감소한다고 할지라도 x1, 즉 정부 규제가 아예 없는 이곳보다는 어쨌든 값이 양수로 나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처럼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 즉, 각 대학들이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이 그래프는 단순한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학교가 원하는 수준의 분량과 답이 있고, 그거를 우리는 하나씩 그래프에서 찾아 나가면서 요지들, 각 제시문들과 관련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어느 학교 그래프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프가 하나의 제시문이자 중심 내용으로서 제시되는 모든 학교의 기출들은 다양한 제시문들과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하나씩 좀 준비를 해가면서 그래프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3 수시부터 연고대 편입까지 항상 과외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해서 멀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다음 수업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